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만우절입니다. 거짓말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사실 4월 4일 11시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는 언론 보도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선고가 내릴 것인가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저는 방송에서 5대3은 거의 굳어진 것이다. 운이 좋다면 4대4까지 갈 수 있지만 5대3은 굳어진 것이라고 이때까지 제 방송에서는 떠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입을 더 보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유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에 무죄가 나올 걸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물론 제 방송 중간에 한 2번쯤 지나가는 말로 언급한 것은 있습니다. 대등심이라고 하는데 대등심 소고기 대등심이 아니고 3명의 재판관이 똑같은 재판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데 3명 재판관 중에 최은정 재판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2분은 호남 출신이고 좌파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모르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낮춘, 저는 70만원이라는 70만원 벌금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에 그것도 그냥 완전히 떠도는 소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그냥 걱정 겸 한번 던졌지, 저의 논리적인 능력이나 그리고 제가 가진 정보력으로서는 무죄가 나올 걸 상상 못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정합시다. 보수에서 그 무죄 인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자기가 이 판사 2사람 이예슬 정재호가 좀 의심스럽다 얘기를 했다고 해서 변희재는 나와서 서정욱은 울면서 그 얘기했다 하는데 울지도 않았고,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보수 중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이 2심이 무죄 나올 걸 예언한 사람,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최기상이란 변수를 정말 하나같이 놓치고, 그 사람이 정재호하고 광주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같이 사법고시를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기상, 이재명의 변호사입니다. 법률 자문관이에요. 법률 자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자기가 무죄가 나올 걸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거 다 놓쳤어요. 제 지금 심정은 뭐냐, 지금 보수 유튜버들은 하나같이 지금 들떠가지고 5대3이다 4대4다 이건 확실하다, 윤상현 의원도 막 기자회견을 하고, 물론 그렇게 되면은 너무 좋고 저도 간절히 바라지만 입조심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친 무슨 변수가 있을까? 도저히 믿고 싶지 않지만 MBC에 지금까지 나와가 떠들어 제끼는, 과거에 보수였지만 지금은 철저히 배신한 김진, 중앙일보 논술위원 하던 사람, 조갑재, 정규재 하나같이 나와서 공통적인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변명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대0은 확실히 결정되어 있다. 인용이다. 그런데 왜 5대3이라는 소문이 민주당 쪽에서 떠올리고 있느냐? 텐션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정말 믿고 싶지 않고 가능성도 별 없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이런 변수도 웃기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당해봤잖아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당해봤잖아. 철저히 당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신중 모드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수 유튜버들, 여기 정책 분석가들, 정치평론가들 아침부터 하나같이 이
4월 4일 11시에 선고가 난다니까 앞다투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경쟁하듯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말했잖아 5대3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4대4라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물론 저도 이때까지 그렇게 분석했지만 저는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그때 된통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건 대통령이 그 말고 다른 판결이 나기를 선고를 받기를 원하냐. 아니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제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어떻게 하여 문형배가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 나라가 이렇게 아수라장이 될 때까지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진짜 원수덩어리가 보수로부터 되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결정이 됐냐. 그렇다고 이때까지 평의가 뭐 논점 5가지 논점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던 것도 아니고 평의는 거의 한 3월 마지막 주 되기 전까지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견디지를 못해서 문형배가 만약 임명하라는 난리를 치니까 거의 견디지 못해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의 뇌피셜입니다. 물론 지금 앞부분에 얘기하는 건 5대3이었다가 최근 한 사람이 기각각하로 돌아섰기 때문에 4대4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저도 이 가능성을 배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숟가락을 얹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중 모드로. 문형배가 왜 갑자기 느닷없이 후닥닥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첫 번째 이유로 민주당이 하는 꼴을 보니까 사회 교란의 수준이 감당을 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받았다. 뭐 여기에는 정형식 재판관의 목소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당신은 4월 18일 이미선하고 나가면 끝이지만 헌재가 죽어난다. 계속 미루다가 헌재가 어떻게 될 거냐. 빨리 판결을 내려라. 어떤 사람은 또 김복형이 결단력을 내리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 어떤 사람은 정계선이 목소리가 문형배보다 더 컸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첫째 문형배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한 이유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 첫 번째 이유. 그 있는 보수파 목소리 재판관들의 압력이 너무 크니까. 혹은 같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정계선이 더 똑똑하고 더 목소리가 크니까 정계선 압박에 의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니까 똑같이 압박을 받아서 했다.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진짜 민주당이 끌고 나가는 거 보여. 이건 뭐 완전히 입법 내란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국정이 마비되는 수준으로 민주당이 끌고 가자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이니까 이래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문형배가 지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손을 놓았다. 난 모르겠다. 근데 문형배가 그렇다고 왜 손을 놓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저의 뇌피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번 이재명 무죄 판결에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보수지만 보수보다도 보수들은 내놓고 말도 안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비판을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같이 웃으면서 등을 쳐주면서 악수를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비명계들이 문재인 쪽들이 사필귀저이다. 무죄된 게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속이 찢어지는 거예요. 요번에 이재명이 무죄를 안 받고 유죄를 받아가지고 대권으로 나갔는데 틈새가 생겨야 자기들이 끼들어올 틈이 있는데 그 문재인도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무죄가 돼버리니까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런 차제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복귀한 후에 지금 보이는 하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뭐 사회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오늘 또 문재인 뇌물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에 정의용 그리고 뭐 서훈 이런 사람들 사드에 관련된 정말 1급 비밀을 중국에 넘겨준 거, 이거 전부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지금 계속 한 며칠 사이에 이것들이 다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문영배는 결국 이재명의 사람이 아니고 문재인의 사람이야. 문재인이 재판관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문영배가 압박을 가했을 것이다. 저의 내피셜은. 무슨 압박을 가했냐. 네가 빨리 선고해라. 어차피 만약 안 들어오면은 이게 지금 인용으로 되기는 어렵다면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윤석열 정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되돌아온 후에 나를 본격적으로 우리 사이 나 전부 본격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밀고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촘촘히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재판을 끌면 끌수록 문영배가 재판을 선고를 끌면 끌수록 내 재판에 대한 압박, 내 재판 문재인에 대한 재판의 압박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만약 임명을 통해도 만약 임명을 해도 지금 당장 6대3이 될 수도 없고 만약 임명하기 위해서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면은 나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내 재판에서 내가 완전히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 문영배 이미서의 너희들이 정말로 이재명한테 떠밀려가지고 재판 4월 18일까지 결론도 안 내리고 선고도 안 하고 튀면은 내 혼자 온몸으로 다 윤석열 정권에서 나를 수사하는 예봉을 내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재판 끝내. 안 될 것 같으면은 현 상황이라도 끝내. 제가 이 얘기하니까 완전히 소설 쓰는 것 같죠? 소설입니다, 사실. 근데 저희는 피셜이에요. 왜? 지금 문재인은 내각제를 지금 어떻게라도 뭐 조중동과 재벌들과 그리고 여의도의 정치 넉다리들과 심지어 권성동 권영세까지 손을 잡고 내각제를 빨리 해서 다시 자기가 영향권 행사한다는 건 자기가 자기 임기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수사를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도록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떨거지들 아래 것들이 전부 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이 보호막을 쳐주기를 바라는 그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재명이 무죄됨으로써 이게 다 거의 무산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를 향한 수사 예봉은 밀고 들어오니까 뭐 처음에 자기 사회에 대해 수사한다니까 뭐 이재명 쪽에서 민주당에서 한번 쇼를 한번 해줬죠. 막 왜 문재인 수사하냐고. 지금 문재인 본인에 대해서 뇌물죄에 대해서 수사하겠다고 들어오는 데 대해서 지금 민주당 그거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민주당은 전부 이재명만 쳐다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던 김경수, 임종석 지금 입 한마디 안 열고 있어요. 김부겸은 사필기정이란 말은 안 했지만 그 우리 서로 통합해서 잘해보자. 뭐 뭉개고 넘어가는 발언하고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죄됨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지금 문재인이야.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 피해는 자기한테 누가 준다? 이재명이 나한테 피해를 주지만 그 피해가 현실적으로 오는 건 뭐다? 내 재판이다 이거지. 그런데 문영배 네가 재판을 끌고 가면 갈수록 내 재판에 대한 압박, 문재인 나에 대한 재판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선고해라. 저의 내피셜이고 소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큰 변수가 김복형도 아니고 정형식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만역도 아니고 문재인이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문영배에게 압박을 가한 게 아닌가. 이게 저의 분석입니다. 결론. 우리가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은 확실히 더 높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아무리 쇼로 지금 김진 전 논설위원이 한 것처럼 쇼에 불과하다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8대0이라 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민주당의 만역 임명에다가 말도 안 되는 법 뭡니까 지금
이 문영배 이미선 임기를 연장하는 법을 만들어라.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은 절대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라. 이거 전부 위헌적인 거예요. 헌법을 넘어서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 아무리 페인트 모션이라도 헌법을 넘어서는 이런 짓을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탄핵 기각이 되면 이걸 가지고 민중 봉기로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은 되지만, 그러나 민중 봉기를 이런 식으로 안 끌고 가도 민주당은 충분히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 가장 큰 문영배에게 압박을 가한 변수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선고는 민주당이 원한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8대0을 예단해 놔놓고 페인트 모션 하는 거, 이 텐션을 낮추기 위해서 페인트 모션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정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선 TV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